지난 시간에 1차 부등식이 뭔지 그리고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1차 부등식의 풀이를 예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제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4배의 x-1이 2x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건데요. 자, 우리가 보던 거와는 다르게 지금 괄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괄호가 등장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요거 그냥 분배 법칙 이용하셔서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x 빼기 4가 2x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1차 부등식의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겁니다. 1차 부등식에 괄호가 등장하면 분배 법칙을 사용하여 괄호를 푼다 라는 거예요. 이 괄호를 푼다라는 건 결국 전개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됐죠? 그럼 요 다음부터는 1차 부등식의 풀이법과 똑같습니다. 1차 항들은 모두 다 어디로? 좌변으로, 그 다음 상수항들은 모두 다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2x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우리의 목적은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됩니다. 자, 2는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x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x를 나타내는 수직선이 있으면 여기가 뭐 1, 그 다음에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5면은 여기가 되겠죠. 2.5니까 그래서 요 지점이 2분의 5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긴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이 까맣게 차 있는 요런 동그라미 원을 그려주신 다음에 요렇게, 그죠? 너무 삐뚤빼뚤하네요. 요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빗금을 쳐주셔도 되고 혹은 색깔을 칠해주셔도 됩니다. 요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요런 문제입니다. 2분의 1x 빼기 7분의 1이 14분의 5x보다는 더 크다. 요런 문제인데요. 자, 지금처럼 x의 개수나 혹은 상수항이 정수가 아닌 분수 혹은 소수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물론 그냥 이 상태로 푸셔도 됩니다. 하지만 요 개수나 상수항들을 정수로 바꾸어서 풀 수 있다면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항들은 전부 다 좌변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4분의 5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들은 전부 우변으로 넘겨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요게 이제 분수다 보니까 통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와 14는 14로 통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얘는 14분의, 얘 얼마입니까? 14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14분의 7x 빼기 14분의 5x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이쪽은 7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이쪽은 14분의 2x가 되고 이쪽은 7분의 1이 돼요. 여기까지 그냥 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x 앞에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양변에 14분의 2의 역수인 2분의 14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2분의 14는 얼마죠? 7입니다. 7. 그래서 양변에 7을 곱해주면 되는데 7은 양수입니다. 양변에 양수를, 똑같은 양수를 곱할 때에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양변에 똑같은 음수를 곱할 때에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는 것을 부등식의 성질에서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때도 우린 부등식의 성질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양변에 7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곱셈에서는 교환법칙 되니까 이쪽은 앞쪽에, 이쪽은 뒤쪽에 곱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7하고 14 약분돼서 또 2하고 2하고 약분돼서 x만 떨렁 남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7, 7이 약분되면서 1만 떨렁 남습니다. 따라서 x는 1보다 크다가 요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개수나 상수항들을 정수로 만든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정수로 만들 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2와 7과 14의 최소 공배수인 14를 양변에 곱해주는 겁니다. 자, 14는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에 14를 곱해줘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바뀌냐 하면 14 곱하기 2분의 1x 빼기 7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14분의 5x 곱하기 얼마?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요거는 곱하기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괄호가 등장했으니까 방금 전에 봤던 유형이죠? 예, 뭐예요?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괄호를 풀어라, 즉 전개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7x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변은 곱하면 5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의 계수나 상수항들을 정수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자, x항들은 모두 다 어느 변으로? 좌변으로. 그 다음에 상수항들은 전부 우변으로 이항하죠. 그럼 얘는 2x가 되고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양변을 양수 2로 나누는 거니까 x가 어떻게 된다? 1보다 크다라는 이러한 부등식의 해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뭐 어떤 학생들은 뭐 굳이 또 이렇게 할 거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풀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냥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혹시 그래도 이렇게 푸는 게 계산이 쉽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런 식으로 푸셔도 됩니다. 이건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교과서들에는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편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계수가 혹은 상수항이 소수로 등장해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써볼까요? 뭐 0.2x 빼기 0.5가 1.2보다는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다면 그냥 양변에 10을 곱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10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따라서 우리는 이걸 2x 빼기 5가 12보다는 크다,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2x는 17보다 크고요. 결국 x는 2분의 17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의 해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 나오면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계수나 상수들을 정수로 만든 다음에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혹은 왜 이걸 굳이 이렇게 합니까? 나는 그냥 소수로 계산해서 문제 풀래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두 가지 유형 살펴봤는데, 이 유형들에 대한 풀이법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쯤 눈여겨보신 다음에 혹시 시험 볼 때 이런 유형들 만나게 되시면 유용하게 오늘 배운 방법들 사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